차기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종단 화합과 안정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가 교권 수호대회와 승려 결의대회가 동시에 열린 데 대해 스님들은 사부대중 앞에 참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범어사와 한마음 선언이 백중기도 회양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조사와 청주지방법원이 템플스테이를 통해 보호 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로 했습니다. BBS 불교방송 고승열전을 연출했던 박용기 위원이 향년 85세로 별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이 갈등과 분열 속에 다음 달 28일 차기 총무원장 선거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종단 화합과 안정의 분수령이 될 이번 선거의 일정과 후보 자격, 쟁점들을 미리 살펴봤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의 행정수반인 총무원장을 뽑는 선거는 다음 달 28일 오후 1시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치러집니다. 후보 등록은 9월 4일부터 6일 오후 5시까지이며 다음 달 11일 후보 자격심사에 이어 17일까지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선거 하루 전인 다음 달 27일까지 선거운동이 진행됩니다. 한국불교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조계종 총무원장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우선 승납 30년, 연령 50세,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여야 합니다. 이어 입법기구인 중앙종회 의장과 사법기관격인 호계원장, 그리고 교육원장, 포교원장을 역임했거나 교구본사 주지 4년 이상의 재직 경력 등을 갖춰야 합니다. 일정 기간 이상의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과 중앙종회 의원 등도 출마를 할 수는 있지만 역대 총무원장의 이력과 비교하면 무게감은 떨어집니다. 초창기에는 종정 스님이 총무원장을 하기도 했고 근래에도 해인사 주지와 동국대 총장을 지낸 당시 원로위원 지관 스님이 32대 총무원장을 역임했습니다. 31대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수덕사 주지는 물론 사선의 중앙종회 의원 경력을 갖췄습니다. 종단 사상 처음으로 총무원장 연임에 성공한 자승 스님은 총무부장과 재무부장, 사선의 중앙종회 의원과 중앙종회 의장 등 중앙무대에서의 남다른 이력을 자랑합니다. 30대 정대 스님, 31대 법장 스님, 32대 지관 스님, 33대와 34대 자승 스님을 보면 원로와 중진, 다시 원로와 중진의 순으로 총무원장을 역임했고 이 공식은 35대 설정 스님도 해당됩니다. 중지급 총무원장이 여러 성과와 함께 종단 정치 과열 양상을 연출하면 원로 출신 총무원장이 종단 안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총무원장 선거는 대통령 선거처럼 현직 총무원장이 차기 구도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만 이번에는 권한대행 체제의 선거라는 점이 다릅니다. 하지만 17대 중앙종회의원 총선거 전에 불교계 대선인 총무원장 선거가 먼저 치러지기 때문에 지난해 설정 스님을 당선시킨 여권의 세력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이런 가운데 과거 주요 후보들 대부분이 후보 등록 시작일에 등록을 마쳐 다음 달 4일이면 후보 등록과 함께 차기 총무원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는 지난 일요일 조계사에서 교권 수호 결의대회와 전국 승려 결의대회가 동시에 열린 데 대해 스님들은 사부대중 앞에 참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수불자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이 땅의 부처님 제자들이 느끼는 자괴감을 보듬을 수 있도록 둘로 갈라진 양측 스님들은 난국을 초래한 1차적 책임에 대해 사부대중 앞에 참회하고 의혹의 당사자들은 스스로 명백하게 소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주류 진영과 승려대회 측은 자기 주장을 모두 접고 불교 중흥을 위한 대중공사에 함께 동참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는 한국 불교 중흥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지금 불자들의 아픈 마음을 다시 희망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출가자 양측은 물론 사부대중 스스로 새로운 불교 운동에 당당하게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금정총림, 범어사,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법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6월 1일 입제일에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을 시작으로 회양일, 방장인 지유 스님까지 모두 14분의 선지식을 모시고 백중의 의미를 새겼습니다. 부산 BBS 박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범어사는 올해 백중 기도 기간 동안 선지식 초청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6월 1일 입제일에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을 시작으로 회양일, 방장인 지유 스님까지 14분의 선지식을 모시고 불교 5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백중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그동안 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인 정관 스님, 전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 범어사 부주지 범산 스님 등이 초청 법사로 나섰습니다. 회양 법회에서는 범어사 방장 지유 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한 신도들이 설법전을 가득 배웠습니다. 지유 스님은 법문에서 행복이라는 의미에 대한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있던 없던 내가 그때 생활이 내가 마음이 안정되고 괴로움이 없이 살며 그것이 가장 잘 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행복이야. 행복이라는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니다. 그것이 있던 없던 제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괴롭지 않고 또 뿐만 아니라 남까지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갖는다고 하며 이어 주변의 좋고 나쁜 말들도 마음에 따라 다르다고 당부했습니다. 좋고 나쁜 것은 소리 자체가 코가 되거나 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리 듣는 내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여하에 따라 낙이 코가 되고 코가 낙이 된다. 회양법회는 방장 스님 법문에 이어 시식과 위패 가마 봉안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국악 공연을 마지막으로 범어사는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법회를 회양하면서 현생의 고통 극복과 사후 모든 중생들의 왕생극락을 발언했습니다. BBS 뉴스 박찬민입니다. 안양 한마음선언에서 백중, 우람분절 기도정진을 회양하면서 우리 사회 효의 의미를 되새기고 수행자세를 가다듬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마음선언에 모인 사부대중들은 조상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영가 등을 밝히고 가정과 사회의 안녕과 평안을 발언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와 현대화, 세계화를 목표로 국내외에서 전법을 펼치고 있는 비구니 수행도량 안양 한마음선언. 수백 개의 하얀색 등이 고요한 안양의 밤하늘을 환하게 수놓습니다. 먼저 떠난 조상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인 백중 우람분절을 맞아 한마음선언이 영가 등 점등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백중에는 비가 와서뿐만이 아니라요. 등을 단 그날부터 유독 등꼬리터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전체가 다 한 물결로 흔들리는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여관님들이 다 무명업식을 벗어나시는구나라는 한 생각이 올라올 정도로 특히 이번 백중은 유독 감사한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의식이었습니다. 사부대중들은 합장을 한 채 조상들의 넋을 기리고 그들의 자비와 보살핌으로 가정과 사회 전체가 안녕하길 발언했습니다. 한마음선언 이사장 해수 스님은 백중 기간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부모와 가족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중에 정성받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살아생전에 살아계신 부모님께 지극히 효도하시고 자손들 밝게 이끌어 주시도록 여러분들이 정진 열심히 하셔야 될 겁니다. 주지 해솔 스님도 꾸준한 정진을 통해 미래 세대를 밝게 빛낼 수 있는 성실한 불자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습니다. 더 부지런히 그리고 지극하게 정진해서 조상님들에게는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 자손들에게는 그리고 우리 뒤를 따라오는 무생명들에게는 햇빛, 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진도 열심히 해갑시다. 이와 함께 우란분절 당일인 음력 7월 15일부터 사흘간 정진에 나섰던 신도들은 회향 법회를 갖고 짧지만 깊이 있는 수행을 마무리했습니다. 한마음 선언에 모인 불자와 신도들은 참회의 기도와 정진을 통해 불제자로서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었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신라시대 창건돼 고려시대 융성했던 폐사지 강원 원주 흥법사지에서 통일신라시대 금동열의 입상이 출토됐습니다. 원주시와 강원문화재연구소는 원주시 지정면 흥법사지 발굴조사에서 금동열의 입상과 건물지 세동, 석축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건물지 2에서 출토된 통일신라시대 금동열의 입상은 높이 약 7cm의 소형 불상으로 보존 처리 과정을 거쳐 주조 기법과 도금 방법 등이 정밀 분석될 계획입니다. 건물지 세동은 남북 길이 17m와 동서 길이 16m의 방형에 가까운 건물지 1과 회랑에 해당하는 건물지 2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해외 입양된 한인들이 경주 불국사에서 모국의 불교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불국사는 지난 25일부터 1박 2일간 해외 한인 입양인 16명이 불국사 템플스테이에 참여해 사물소리 명상과 108배, 염주 만들기, 참선, 만트라 뮤직 테라피 명상, 스님과의 차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입양인들은 탑돌이를 하면서 보름달을 보고 별빛이 아름다운 불국사의 풍경 속에서 새벽 예불에 참석한 것은 색다른 경험이자 잊지 못할 추억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주사와 청주지방법원이 템플스테이를 통해 보호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위기 과정의 갈등 치유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청주 BBS 이호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아를 찾고 정신 건강을 회복하는 전통 문화체험, 개인 또는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불교의 대표적인 힐링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성리산 법주사와 청주지방법원이 청소년 비행 문제 해결과 위기가정 갈등 치유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법주사 주지 정도스님과 이상주 청주지방법원장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볼자로 한 업무 협약에 서명하고 상호 템플스테이를 활용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우리 법원과 충북 지역 대표 사찰인 법주사가 힘을 모아 청소년 비행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에 나선 것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청주법원은 앞으로 소년보호 재판을 받고 아동치료 보호시설에 위탁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화체험 행사와 청소년 참여 법정의 부과 과제 이행을 통한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 법주사 템플스테이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청주법원은 우선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과 교사 40여 명을 대상으로 자아 정체성과 자아 통찰력을 회복할 수 있는 청소년과 함께하는 법주사 템플스테이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템플이라 하는 뭐 나름대로 사람들이 와서 신심을 안정할 수 있는 것을 또 적절하게 법원장께서 이용을 하시는 점에 있어서 저희들도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그걸 사회에서 인정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6월 대한불교조계종 청주 한마음설원과도 협약을 하고 청소년 마음 등불 캠프를 개최하는 등 보호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부모님과의 관계 개선, 사회성 향상 등을 위한 불교계와의 협력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BBS 불교방송의 인기 라디오 드라마 고승열전을 연출했던 배우 겸 연극 연출가 박용기 선생이 향년 85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설화벌 예대를 졸업한 뒤 KBS 일기성우로 방송 생활을 시작했고 1975년 TBC 드라마 임금님의 첫사랑에서 무공스님 역할을 맡아 열연했습니다. 고인은 특히 BBS 불교방송에서 제작위원을 지냈고 현재도 선풍적인 인기 속에 재방송되고 있는 불교방송 라디오 드라마 고승열전을 연출했습니다.
빈소는 안성의료원 장례식장 8호실이고 장례는 고인의 뜻에 따라 간소한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조계종이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보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총무원장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첫 공식 대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원장 권한대행 진우 스님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국민을 위한 좋은 에너지가 생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얼마 전까지 조계종 총무부장을 지냈던 진우 스님이 총무원장 집무실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진우 스님은 종단을 대표해 재생에너지 사업 양해각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조계종단과 동서 발전과 MOU 협약을 하게 돼서 대단히 이제 뜻깊고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진우 스님은 한국 동서발전과의 업무 협약으로 총무원장 권한대행으로서 첫 공식 대외 업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권한대행을 맡은 지 꼭 일주일 만입니다. 진우 스님은 불교가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사업에 동참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를 통해서 좀 더 그 국민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에너지 생산에 큰 이바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조계종이 체결한 이번 업무 협약은 화력발전 전문기업인 한국동서발전과 공동으로 국가의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보급 정책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조계종은 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동서발전이 요청하면 종단 관할 부지에 대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동서발전은 사업 시행을 위한 설계와 조달, 시공 등과 관련된 대민 업무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조계종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부지가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그 목표를 달성하고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총무원장 불신임 사태에 이어 교권 수호 결의대회와 승려 결의대회 등을 잇따라 치르면서 안팎으로 우려의 시선을 받아온 조계종. 차기 총무원장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종단은 사실상 비상체제를 유지하면서 후임 총무원장을 영업한 절차에 따라 뽑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국내 문화재 보존을 위해 첨단 방사선 기술이 도입됩니다.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는 전통문화재 분석과 보존을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선 기법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방사선 기술은 문화재 편년 추정이나 단청 안료 복원, 목재 문화재 내 벌레 곰팡이 제거 등 다양한 문화재 연구에 사용됩니다. 하재주 원자력연구원장은 연구원의 장비 연계성을 강화해 문화재 보존 연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울산 천마산 서장사가 부처님의 생애를 담은 팔상성도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서장사는 티베트 대장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등 교육 도량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울산 BBS 김영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 북구 천마산 서장사. 서쪽의 보물을 의미하는 서장사는 개원을 기념해 부처님의 생애를 8단계로 나눈 팔상성도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팔상성도는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모습과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 출가를 하고 마귀에게 항복을 받은 후 깨달음을 얻은 뒤 녹야원에서 최초의 설법을 하고 사라쌍수 아래서 열반에 든 것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서장사는 인도에서 팔상성도를 모셔오기까지 7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7년 전에 저기다가 부탁에다 조각을 부탁을 했어. 조각을 잘하는 분이 있어. 그래 이렇게 잘하고 안 와 이게. 또 해마다 가서 우측에 됐노 다 조각해놨는데 뭐 누가 문을 잠가놓고 가버리고 맨날 그런 소리야. 그래서 이놈 이렇게 올 건가 말 건가 이제 그랬는데 서장사를 딱 준비를 해놓고 연락이 며칠 만에 왔지? 서장사 딱 해놓고 이틀 만에 연락이 온 거야. 보내겠다. 사부대중은 중생구제를 위해 이 땅에 놔두신 부처님의 생애가 담긴 팔상성도를 보며 부처님같이 이웃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조금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보통 저희가 쉽게는 이제 하는 부분들이 없는데 보통 실생활에서도
동네에 뭐 쓰레기를 한번 주우러 다닐 수도 있고 그런 시험 부분부터 조금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서장사는 앞으로 티벳 대장경을 우리말로 번역해 진정한 부처님의 참뜻을 전하는 교육 도량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동국대 티벳 대장경 역경원이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해서 티벳 대장경을 우리글로 번역하는 불사의 후원 도량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꾸준히 이어지면 앞으로 스님들, 승가들의 교육 도량으로까지 조성될 수 있게 그렇게 의미 있는 사찰로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쪽의 보물인 티벳 대장경의 우리말 번역이라는 대불사에 나선 서장사의 의미 있는 도전에 불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영렬입니다. 태고종 제주교구 산하 제주불교대학 제35기 법우회와 제주태고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미타요양원이 합동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합동법회에서 35기 법우들과 미타요양원 직원들은 태고종 제주교구 종무원장 보산 스님을 법사로 법문을 청해 듣고 이웃에게 자비를 실천하는 불자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보산 스님은 육바람 일에 공덕을 지어 완전한 지혜에 이르자며 그러면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 연꽃 같은 마음을 가진 불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가르쳐도 실천하는 것은 모자랍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법당을 찾아가지고 예불도 하고 법당도 하고 또 오늘 미타요양원 같이 법사 스님을 청해가지고 법문도 듣고 제주교구 종무원장님 큰 스님께서 말씀을 경청하여 우리 법원님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사장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35기 법원님들 같이 얼굴 보니 망감이 교차하고 옛날 생각도 하고 아무튼 정말 고맙습니다. 모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어르신들을 다 보고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충북 괴산군 불교사업연합회가 주관하는 유등문화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 10회째를 맞이하는 유등문화제는 호국 영령의 넋을 위로하고 괴산 고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군민의 안녕을 염원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인천문화재단 한국근대문화권은 백범 김구의 백범일지 친필 서명본 2권을 최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범일지는 김구가 항일운동 최전선에서 활동하며 유서를 대신해 쓴 자서전으로 친필로 남긴 백범일지는 보물 제1245호로 지정됐고 친필 서명본 역시 희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47년 12월 초판이 발행된 백범일지는 발행 1년 만에 3판을 찍었을 정도로 많이 읽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인사혁신처 공모를 통해 소강춘 전주대 교수를 임기 3년에 제11대 국립국어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소강춘 국립국어원장은 지난 89년부터 전주대 국어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방언과 남북 언어, 국어 정보화, 국어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쌓아왔습니다. 최근 우리 불교에서 병원 포교, 임종 포교라는 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병상의 환우들에 대한 불교의학적 치유와 임종 환자의 불교적 돌봄, 또 불교와 연명의료 결정 등을 고민하는 겁니다. 병상의 환우들은 몹시 혼란스러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부처님의 성품, 불성이 있다는 믿음으로 수행에 매진하도록 하고 결국 병을 낫게 해 사회로 복귀시킬 수 있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더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생과 사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생사불이를 강조하셨습니다. 자기 몸을 옷으로 느끼면서 헌옷을 벗고 가장 평화로운 모습으로 새 옷을 입겠다는 자세가 될 때 품위 있는 죽음은 이미 실천되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웰다잉 등이 무슨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요즘, 결국 이것들의 궁극적인 지향이
불교와 맞닿아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8월 29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